20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0분 내로 끝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시작이 또 10분이 늦었어요. 그럼 결국 저는 인사말만 하고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준비한 그 PPT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양력을 썼는데 저는 이제 건축 전공했고요. 건축에서도 사실은 그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승선 시설을 학회를 만들어서 같이 하면서 승선 시설을 알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시설에 대한 건립에 대한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승선시설과 1, 2, 3번이 있고 4, 5, 6번이 있는데 4, 5, 6번은 이제 이 국공립 시설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앞에 이제 승선 시설에 대해서는 유진희 교수님이나 아까 유영준 교수님도 잠깐 여기까지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그 청소년 기본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활동 기본법과 이 청소년 관련 법들 속에서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 중에서 청소년 활동시설이 있고 다시 그 청소년 활동시설 안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고 그 청소년 수련시설 안에 다시 또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그렇게 이제 체계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축법에서는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 그리고 유수호스텔로 구분이 되어서 저기에 대해서 이제 건축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청소년 수련시설의 현황이 95년까지는 자연권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유수호스텔 건축법의 체계로 구분이 되어서 통계가 잡혀져 있었고 그 이후부터 2000년부터는 이제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식으로 분리돼서 지금 밑에 있는 7처 청소년 수련시설 포탈 자료를 보시면은 현황이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립 주체별로 하실 때 국립이 청소년 수련원에 8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국립시설은 5개고 3개는 지금 아까 유진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준비 중에 있지만 이미 어떤 성견 지명이 있는지 저기에는 8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 8개가 뭔가 하고 봤더니 저희가 얘기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5개고 나머지 3개는 수련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이제 시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 저희가 광역시와 그냥 기초지자체의 시를 지금 같이 혼용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이 광역시에서와 일반 시에서 그것이 구분이 돼서 각각 어느 정도의 수련시설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청소년 시설의 설치 근거는 빨간 글씨를 읽은 것처럼 국가가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몇 개를 어디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년 전에 2개 만들었고 2000년에 다시 2개 만들고 그런 식으로 10년마다 한 2개 정도씩 만들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이 얼마나 필요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국립시설을 아까 변재균 교수님은 청소년 시설이 가까이에 작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시설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권 주변에.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전국의 청소년들이 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제 민간 수련원 당항에서 문 닫았습니다. 그럼 그 민간 수련원의 역할을 대신할 국립 수련원은 과연 몇 개나 얼마나 더 필요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것이냐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한 번은 국립시설에 가서 국립시설 속에서의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활동과 공간을 느끼게 하자. 그러려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국립시설이 필요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숫자를 엔지니어답게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 트인 거 2개 빼고도 300명, 350명 숙박 규모를 갖는 국립시설이 20개 이상 더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저희가 학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20개 이상이나 되는 더 많은 국립시설을 과연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럼 첫째는 무슨 지역별 안배를 하자. 그랬을 때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호남권이나 등등 갔을 때 영남권에서는 아직 울산에 없더라. 라는 게 이제 제 지적이었었고, 5년 전에 만들었던. 그때 이미 송전 진행이 있었는지 봉화나 울주군은 진행이 있었던 것이고, 대구 역시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이런 그 어떤 지역적 안배로 한다면 그 수준의 청소년들, 학생들은 일사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전국적인 어떤 특성화가 된다면 전국에서 다시 더 올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어떠한 국립시설도 학생들이 한 번뿐이 못 간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개를 만들든 20개를 만들든 몇 개가 돼 있어도 학생들의 초이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맞춰갈 건가가 앞으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울산의 청소년시설은 이제 청소년실험관 3개, 청소년문화재 7개, 청소년대학가 하나가 있는데 저 숫자가 보시면 2015년부터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숫자만 청소년실험관이 3개라고 2019년에 2개가 늘어났는데 면적을 보시면은 5천에서 11,000으로 거의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수령권 하나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2009년에 울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연구 논문을 낸 게 있는데 그때 또 수령관 하나, 문화의 집 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의 청소년 시설은 문화의 집 하나 늘어났다, 수령관 2개 늘어났다가 전부입니다.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는 청소년문화회관, 아까 조금 전에 김원로 회장님이 설계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구도심에 저 문화회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 관련 시설로서 이제 안전체험관, 저것도 우리 김원로 회장님이 설계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후 변화 교육관에 대한 현장 설계 안이 당선이 돼서 저는 좀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계획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유사시설로서 이제 청주과학관이나 원주과학관이나 청동과학관 어떤 테마를 가지고 특색이 있는 그 테마와 연관이 되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국의 청소년 시설을 보면은 이제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이제 독일에서는 제가 마지막 틀에 있는 독일의 그 유스스텔이 시작을 했고 720개나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나치 교육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굉장한 노력이 가미된 결과인데 저희도 앞으로 되는 남북 통일이든 남북 모든을 생각한다면 저희도 저런 독일의 저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무언가 북한 청소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 경우에 이 굉장한 그 자유주의 국가고 민주국가고 자유방위 국가 같은 저 영국이 사실은 150년 전부터 학생 경영 훈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 시설에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 번씩 다녀온다는 것. 저 사실이 굉장히 저는 사실 충격이었는데, 무언가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교육과 규칙을 가르쳐주는 어떤 장소와 훈련과 그런 국가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반면에 저 밑에 있는 2008년에 청소년 문제 때문에 국가 프로젝트로 57개 청소년 시설을 한 번에 건립한다고 계획을 내서 그것을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공모를 받아서 너희가 필요한 테마를 정해서 필요한 규모로 안을 내면, 제안을 하면 거기서 57개를 뽑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 그 57개의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2011년 그 런던 폭력 사태의 그 청년들이 뛰어들고 뭐 이런 꼴을 보고 나서 영국 정부에서 정한 게 그 청소년을 위한 군정, Fight for Youth라는 국가 타이틀로서 도대체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칠 거냐라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이고, 지금 이제 이 덴마크 코펜하겐 이 지역 재생과 더불어 그 부분을 청소년 활동장으로 쓰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시설들의 중심에 청소년이 있고, 그것이 청소년만이 아니라 일반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문화 공간을 느낄 수 있고 예술적인 걸 느낄 수 있고 어떤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제 부러운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고, 저희가 어떤 특성화 방향을 따질 때 이것은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어떤 그 활동, 청소년들 활동 영역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 나를 찾아본 건데, 결국 다 미래의 어떤 직업이냐,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청소년들의 미래,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필요한 것을, 무엇을 찾아서 청소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거냐,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큰 영역으로 봤을 때,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의 무궁무진하게 빠른 변화,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훈련해야 될 것이 3D 프린트, 드론, 사물인터넷, AR 로봇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다. 저것은 지금 울산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곳이 다 지금 교육의 한 트렌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과연 그럼 저 부분을 울산은 무엇과 결합을 할 거냐?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생활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1인 세대가 되고 글로벌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120세 고령화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 120살까지 사는 동안에 여러 단계에서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기회로 나눠가야 되는데, 그 매번 어떤 포지션을 갈 거냐,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저런 변화에 닥쳤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아까 얘기한 4차 산업의 그 기술적인 부분과 다른 생활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와 그 두 가지를 과연 울산은 어떤 식으로 제공할 거냐. 울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제가 저희 굴뚝산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건 최첨단 산업이었죠. 한국의 최첨단이었던 자동차를 울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떤 굴뚝산업의 취급을 받고, 그럴 수 있는 계기에서 이제 지금 뭐 수소 자동차니, 뭐 무인 자동차니,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목해서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어떤 무인 공장 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기업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울산에서부터 어떤 기업들이 소비자와 근로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체험관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적인 이제 관광개발 얘기는 아니었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저희가 그 청소년 미래산업 체험센터의 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책자를 보시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현재 2만 제곱미터에 대한 산하동에 있는 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만 제곱미터 제가 부지에 대해서 건립 생각을 세 가지 안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립비를 340억 정도 규모에서 부지를 2만 제곱미터 플러스 8만 제곱미터를 더 쓸 수 있는 경우, 그랬을 때 생활관과 체험관과 연수를 해서 한 15,000제곱미터 규모로 하는 저는 첫 번째 안. 그다음 두 번째는 200억 규모 정도에서 부지는 2만 제곱미터, 그리고 생활관 또는 체험관 5,000제곱미터와 연수동 5,0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하는 안.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한 700억 규모 또는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플러스 다시 1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생활관 5,000제곱, 체험관 8,000제곱미터, 연수동 5,000제곱미터를 통해서 규모를 더 확실하게 전문화하는 그런 규모로 나가는 방법. 그래서 저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안, 340억 규모. 그 안은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울산연구원에서 했던 그 국립 센터 안에서 국가가 운영을 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봤을 때 한 중하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안 200억 정도로 했을 때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는 경우에는 700억이라는 규모가 커진 대신에 국가와 울산광역시와 민간까지도 들어와서 같이 코업을 해서 하는 그러한 운영 방법과 그러한 시스템으로 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도 좀 더 높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국립청소년시설의 이제 관리 요건에 대해서인데, 제일 중요한 게 공익성이 있느냐, 재정은 건전하냐, 관리 목적은 확실한 거냐, 특성화 방향 및 영역은 제대로 선정을 한 거냐, 근데 그거에 따라서 시설 공간 구성과 입지와 이런 것들이 자격 요건이 충분한 것이냐. 그래서 저렇게 큰 덩어리로서의 저것들을 보고, 그랬을 때 이제 건립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는 특성화 방향 및 입지 환경을 적정하냐, 그 다음에 기본 및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은 적정하냐, 세 번째 부지 여건 및 거기에 시설 구성은 적정하냐, 마지막으로 공익성과 경제성은 확보가 됐느냐. 그래서 저것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의 평가를 할 때는 거기에 봐야 할 것들은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조사가 되고 반영이 된 거냐. 근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청소년 욕구조사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이 말을 하지 않고 또는 굉장히 일부 소수의 원하는 대답의 것들만 끌어내는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적인 특성화 프로그램 구성이나 기본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구성이나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공간에서는 어떤 접근성이나 확장성이 과연 있느냐, 불식 건축 규모가 적절한 거냐, 세부 시설의 구성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서 정말 그 건축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요즘 수고하는 어떤 그 건축적인 요소를 만족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감성적인 어떤 창의적인 이것들이 그 시설에서 느껴질 수 있겠느냐. 아까 유현진 교수님 획일적인 집, 획일적인 학교, 획일적인 시설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과연 뭘 배울 거예요. 과연 그것이 청소년 시설, 지금 국립시설이든 청소년 수련관이든 청소년 문화예술이든 과연 나만의 얼굴을 갖고 있는 시설이 과연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앞으로 울산은 해결해 나가야 될 오히려 시설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하게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지표도 보면은 정책적인 것, 지역 적합성, 사업계획 유효성, 문제적 타당성 이게 크게 네 가지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거고 저기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지금 국립전문가관 도입에 대한 안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제 과기부에서 공모한 거는 총 사업비 355억에서 총 운영비 40% 이상을 지자체가 운영해라라는 겁니다. 과기부는 지금 국립과학관을 할 때 지자체와 더불어 같이 가자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성가족부는 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저런 생각이 없이 우리 여성가족부가 몇 프로 내는 거냐? 아니면 운영도 여가부가 할 거냐? 울산이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렇게 좀 더 가격처럼 흥미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공립 전문가간의 이해를 드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